현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우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코로나 시기 대출 2년 거치 3년 분할인데 갚겠다. 그런데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입니다. 제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전이 3개월가량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타협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 의료 공백에 대한 후폭풍은 국민이 떠안게 되었고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와 내년 의사 수급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악순환의 고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지만은 의료계는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을 강조하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져야 되는데 어느 쪽 하나 양보 없이 평행선만 달리니 애가 타는 것은 국민뿐입니다. 민주당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을 감안해서 이번 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의료계도 이제는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과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식 졸속 운영과 밀어붙이기로 의정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 또한 이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도 의대 정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불통과 무책임한 행태로 인한 절차상 하자가 많았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함께 합당한 책임도 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국정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책임을 규명할 것입니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그런 방식의 의대 정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필수 의료, 그리고 지역 의료 기반을 뒷받침해서 국민이 어디서나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한 왜곡과 망언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에서 그 법안이 4월 18일 날 의결된 이후에 송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시작해서 두 법안에 대한 망언과 왜곡에 거침이 없습니다. 심지어 농민단체가 국회에서 법 제정 촉구대회를 하려고 하니 같은 시간에 농민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하겠다는 치졸한 작태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쌀 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악의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사전적 쌀 수급 조절 정책을 법제화한 쌀 과잉 생산 방지법입니다. 농안법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70여 개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인 주요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는 가격 안정법입니다. 그런데 송 장관은 더 나아가서 막대한 재정 소요로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망언까지 일삼았습니다.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연평균 7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쌀값 안정으로 달성한 경험을 잊었습니까?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내뱉은 식자재 가격 불안정 및 공급 우려 주장도 명백한 왜곡입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제가 도입되면 농가의 투기성 재배가 줄어들어 생산 안정화에 기여될 것이고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악의적 왜곡과 망언으로 송 장관이 농식품부 장관인지 아니면 양치기 장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론을 호도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거짓 선동을 즉각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 28일 본회의에서 농민 생존과 농가소득 보존을 위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